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 선출이 된 다음 날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윤심이 좌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을 찾아간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총선에 공천 누가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그렇게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정황을 다 보고 당신이 왜 정무수석한테 갔냐, 이런 걸 했냐 안 했냐, 그걸 다 처음부터 따져야 됩니다. 모두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한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의 문턱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진복 수석과는 공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유지하실 것인지 태영 의원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좀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향후에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태영 의원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사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할 수. 하지만 오는 8일로 예정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조사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태 의원이 보좌진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일 뿐 본인들의 해명으로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없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태 의원의 발언을 전제로 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이진복 수석과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총선 공천 언급을 거론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내용은 사실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관 논란 등 온갖 설화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태영호 의원이 이번 건은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국민의힘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국민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은 뭐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면 증거는 없는 거죠. 녹취록 이외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파장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1인의 사당처럼 된 게 근본적 문제라며 정말 태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대통령실은 왜 태 의원을 고발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또 무슨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고발도 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이 태영 의원 녹취록도 아니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건. 그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당의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론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전히 근거가 없지 않냐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태 의원의 거짓말이 문제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있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이런 이 자존심을 지키고 또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도 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며 윤리위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태영호 최고위원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혼자서 지어낸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상하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국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태영호 의원은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자들은 태 의원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없었던 말을 모두 지어냈다고 보기엔 발언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냐는 질문들입니다. 부풀린 것 치고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잘 활용하라라는 워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데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발언 모두가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질문에도 태 의원은 입을 닫았습니다. 의원님 하나부터 10까지 그 내용을 다 지어내셨단 말씀이신가요? 기자들이 이렇게 묻고 나선 건 태 의원의 발언에 이진복 수석을 직접 인용한 듯한 내용이 여러 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을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책을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아니 꼴 하늘 관계 그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당신한테 다 되겠다. 모든 게 과장된 거짓말이었다는 태 의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때도 사실 그러면은 왜 마음에 맞는 당대표를 세우려고 했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공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매우 크다며 태영호 의원 꼬리 자르기로 그쳐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건 선거법 9조 위반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번 일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한 달 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김기현 현 대표보다 오히려 지지율에서 앞서던 안철수 후보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셀프 낙마한 것,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한 것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이 있단 말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았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당무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비난하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뒤 이 같은 공언도 힘을 잃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와 관련한 사실관계 여부엔 신중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용산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며 공천 때문에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보다는 용산으로 중심축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외신과 인터뷰한 데 대해서 여당 수석 대변인이 바로 나서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하고 나온 것도 대통령실에 대한 과잉 충성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